하여튼 방송계에 하여튼 네. 일이 많았어요. 네. 뭐 여전히. 근데 예. 방송이 제일 시끄러워요. 요즘 또 오늘 지금 되는데 네. 네이버 카카오도 네. 재평이도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들어가 봤다 네이버에 주요 언론사 쫙 나오잖아. 한겨레, 경향,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 심지어 뉴스타파까지 들어있는 거야. 주요 언론사에.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근데 정상적인 언론사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고 다 그런 좌파 찌라시들이 지금 고용방송도 그렇게 다 그 노릇하고 뉴스 있죠. 스탠드에 쫙 들어있는 거. 나 예전에는 생각 없이 봤다가 그 재평이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야, 뉴스타파가 정말 네이버가 선정할 제휴 언론사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뒤에 제휴할 언론사를 선정하는 기구 자체가 좌파에서 다 이제 장악이 돼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거의 이게 이 어떤 현실 세계가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이 매트릭스를 거의 좌파가 지배하고 있구나. 그래. 맞아. 사실상 그런 시대가 됐어요. 맞아. 한편으로는 우파가 정말 무능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좌파가 일을 잘한 측면도 있어. 있지. 10년 동안 정말 촘촘하게 이 모든 어떤 그 세상 그 환경을 거미줄처럼 다 엮어놨어. 정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뭐 우리 옛날에 뭐 행사했던 거 요즘 유튜브에 종이가 막 올라와요. 가끔 보고도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정신병적으로 신념에 가득 찬 그 수많은 집단들이 있었던 거야. 돈도 필요 없어. 그때는 우린 돈도 필요 없었어. 그냥 초기 분신하잖아. 아, 그렇죠. 그런 정도의 집단들이 진짜 한국에서 1980년부터 시작했다고 치면은 한 20년 동안 아주 그냥 단단하게 육성돼갖고 그 수만 명이 그냥 다 사회로 나가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근데 그들이 사회를 진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었거든. 그렇죠. 그 학생운동 경력이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고 심지어 90년대 후반으로 가면 막 훈장처럼 돼버리면서 그렇죠. 사회를 완전히 요소요소에 너무 많이 박혀서 아, 이게 사회를 바꿨구나. 20년을 이렇게 했던 이게 한국 사회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바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옛날에 운동권을 하면서 아니면 운동권 언저리에서 뭐 지내기만 하더라도 어떤 뭐 마르크스 레닌주의부터 시작해서 좌파적인 여러 가지 사고 방식들 이거에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영향을 받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유진 쌤도 그런 사람이었고 민경호 대표도 그런 분이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사실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한 단계 좀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객관화시키고 자신을 이러면서 좌파적인 생각도 뭐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우파적인 생각에도 또 우파라는 집단에도 뭐 문제가 많으니까 거기도 그런 부분에서 좀 객관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좀 인식을 하면 좋은데 한번 딱 자리 잡힌 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근데 인간이 대부분의 인간이 그런 것 같아. 한번 어떤 생각이 딱 자리를 잡히면은 내가 새로운 지식과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생각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상황을 내 생각에 맞춰서 왜곡해. 맞아요. 왜곡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간이 그렇게 진화했어요. 저쪽에 만약에 사자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꼬리만 보고 저거는 사자라고 생각하고 도망을 가지. 저게 사자라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미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파편적 단서만 놓고 그 상황을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경험으로 추론하도록 인간이 진화했고 그래서 거기서 편리한 결정을 계속 내리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원시 사회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정보가 막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런 사회에서 여전히 원시공산제 때 그 사회 그 인간의 어떤 속성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오는 오류가 너무 많은 거지 지금은. 재평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 네이버에는 그 언론사가 몇 가지 등급으로 있어요. 그래서 제휴평가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제휴 언론사가 있고요. 콘텐츠 제휴 언론사가 있고 콘텐츠 검색 언론사가 있어요. 그게 약간 그 다양한 다른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 콘텐츠 제휴 언론사는 콘텐츠 제휴 언론사 중에서도 이제 이 네이버가 그 전재료를 주고선 네이버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안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뉴스는 언론사들이 생산한 뉴스잖아. 근데 언론사들은 언론사 나름대로 자기 홈페이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이버 안에서 예를 들어서 KBS 뉴스가 거기서 서비스 되는 거는 그럼 네이버 거냐 KBS 거냐 라고 할 때 KBS 서버가 아니야 그거는. 네이버 뉴스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 그다음에 그리고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로 들어가면은 댓글이 3,000개 달려 있는데 실제로 KBS로 들어가면 댓글이 없어. 없어요. KBS로 그거 아웃링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예를 들어서 그 언론사가 편집을 해가지고 우리 뉴스 중에서 몇 개는 여기다 걸어.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은 그 언론사의 홈페이지로 가는 거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뉴스는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서버로 서비스가 되는 거야. 그 중에서 일부는 네이버가 전재료를 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재료를 주지 않는 것도 있어요. 다만 거기에서 네이버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뉴스를 쭉 배열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언론사가 있고 거기에 끼지 못하는 언론사가 있어요. 거기 끼지 못하는 언론사 중에도 또 콘텐츠 검색 제휴사가 있어. 그러면 검색을 하면은 쭉 나오는 회사가 있고 그게 그러면은 검색을 할 때 뉴스 검색에서 쭉 할 때 검색이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아닌 회사는 그냥 일반 검색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닌 회사는 크질 못해 요즘은. 아, 다 당연히.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검색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사실상 대한민국의 언론 모든 언론사의 그렇죠. 목을 콱 쥐고 있다. 맞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네이버가 콱 쥐고 있으면서 언론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게 제휴평가위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인가 연합뉴스도 한번 제휴평가위원회에서 한번 세게 그 제재를 가해가지고. 근데 나는 처음에 그게 뭐 돈을 주거나 광고를 하거나 이런 거랑 관계인데 그게 아니고 그냥 네이버가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더라고요. 네이버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보니까 네이버가 제휴평가위를 구성을 하면서 네이버가 들어가진 않아. 우리는 손 뗐어. 우리 아니야. 이거 정하는 거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차라리 책임이라도 지고 하는 게 그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좌우 균형이라든지 어떤 뭐 그 나름의 그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다라면은 그게 날 수 있어요. 더 탐사가 도대체 왜 들어있니 따져먹기라도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 문제는 네이버도 책임 안 져. 제휴평가위원회도 책임을 안 져. 누가 져?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그동안 네이버하고 그다음에 언론계하고 정치권하고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싸워온 게 20몇 년째 싸워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를요. 근데 언론계도 사실은 100% 이렇게 언론계 말이 모든 게 다 맞는 게 아니야. 언론계도 욕을 먹어야 될 게 진짜 많아.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왜 네이버를 사람들이 쓰냐? 언론사들의 뉴스가 모여 있으니까 쓰는 게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내가 충성도가 있어서 내가 이 언론사를 좋아해. 그럼 굳이 네이버 안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언론사에 들어가면은 편집이 후져. 폰트도 후져. 온갖 더러운 광고가 중간에 막 덕지덕지 붙어 있어. 그다음에 막 무슨 말웨어 같은 것까지 심지어 들어 있어가지고 뒤로 자꾸 넘겨도 안 들어가. 뭐 이상하게 자꾸 뭐 설치돼. 별 그지 같은 경험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몇 개월 들어갔다 나오면은 갑자기 내 바탕화면에 11번가가 뜨고 무슨 이런 쇼핑몰이 막 떠. 나 싫어. 그러니까 막 끔찍하지 그런 경험을 한 번 하면은. 근데 그게 대부분의 언론사가 별로 예외가 없는 거야 그게. 왜냐면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언론사에다가 또 언론사를 포함한 홈페이지들에다 영업을 하는 그런 광고 솔루션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하나 여기다가 박아주면은 최소한 얼마 보장을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푼돈을 받으려고 언론사들이 그런 걸 거기다가 다 씹어놓는 거야. 돈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가장 큰 거는 사실은 여러 언론사의 뉴스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그렇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나보다 좀 어린 친구들 40대 초반 이렇게 30대로 내려가면 국어를 좋아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세팅된 이걸 싫어해. 판을 싫어하고 내가 필요하면 검색해서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노인네잖아. 그러니까 구글보다 네이버가 이렇게 어쨌든 내가 몇 군데 뭐
신문을 이렇게 해놓은 게 있거든요. 몇 개 나는 요거는 꼭 해주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그걸 딱 편집하고 헤드라인을 보여주면 네. 그냥 마치 그냥 집에 신문 오면은 그 헤드라인 보면서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처럼 쭉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구나가 보여지잖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늙고 이런 거에 조금 이렇게 좀 떨어지니까 그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네이버를 자꾸 들어가게 되는데 어느 날 알았지. 내가 네이버가 권해주는 네이버의 가치관에 경도될 수 있겠구나. 그럼요. 이게. 아 주정배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가 또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나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우리는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판단해서 하지 않고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 언론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럼 알고리즘 공개해봐. 알고리즘이 민주화돼 있어? 알고리즘이 뭐 이런 알고리즘이 얘기가. 좌파야. 알고리즘이 알고 봤더니 막스야. 준케이님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네이버가 뭐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고 객관적으로 뭐 이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대상 자체가 좌파로 도배가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재평이에 선정된 언론사 자체가 거의 한 80%가 좌파야.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알고리즘을 돌려봤자 8대2로 돌려버리니까 좌파 언론만 계속 뜨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라는 것까지 촘촘하게 이 좌파 생태계 이 어떤 일부분으로 엮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휴평가위원회에서 어떤 이 언론사는 여기 제휴 언론사로 들어온다. 아니다. 이걸 여기서 결정해 버려요. 대한민국 언론에서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편집국장 뭐 이런 사람들 내가 보기엔 권력 여기에 맞아. 재평에 비교하면은 맞아. 그거 권력도 아니야 그거. 내가 보기엔 권력도 아니야 그거. 방통위에 준하는 거의 권력기관이야. 맞아요. 아, 방통위보다 더 세. 방통위가 뭔데? 방통위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네이버 이 재평에만 잡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무슨 뉴스를 볼지를 사실상 결정한다고 보면 돼. 그렇지. 근데 이걸 전부 다 좌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야. 아 주정배님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반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여기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쓴 기사인데 이 내용을 와가지고 맞아요. 해갖고 나 몰랐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에서 올해 이 문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무슨 뭐 김한길 위원장이 한 무슨 국민통합위원회 있죠? 거기서 갑자기 또 이걸 또 뭐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재평위는 올해 7월 출범할 제8기 재평위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기존 15개 단체 30명에서 18개 단체 18명으로 재편한다는 거예요. 단체를 늘린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국 지역 언론학회, 한국 여성민우회,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등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성민우회하고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는 이게 좌파 미디어 개혁 운동 단체인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저분들은 또 단체예요. KBS 시청자위원회죠. 맞아요. 사실상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게 민원연이야. 그 민원연이 누가 한 거냐? 최민희, 한상혁.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고대영, 김장경, 퇴진운동하고 언론 적폐 청산한다고 온갖 그 광풍을 하는데 그 뒤에서 부추긴 그 집단이 민원연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재평위에서 전현직 재평위원 100여 명을 풀단으로 구성해서 포털 제휴 심사를 담당하겠다고 하는데 결국 풀단의 대부분을 좌파로 깔아놓으면은 여기서 뭐 누가 들어와서 한들 다 좌파적인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사는 여기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다 까는 거예요. 그럴 우려가 크다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뭘 보면 이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예를 들면
좌파 언론인이 있어요. 네네네. 보수 언론인이 있어요. 그러면 좌파는 언론인이 우선이 아니야. 좌파가 먼저고 맞아요. 다음에 언론인이야. 진짜. 종속 변수야. 근데 맞아, 우파는 맞아. 언론인이 먼저고 맞아. 보수가 종속 변수야. 맞아. 좌파 의사가 있어. 그럼 맞아요. 이 사람은 네. 좌파가 먼저고 종속 변수를 수단으로서의 의사야. 맞아, 진짜. 근데 보수 의사가 있어. 이 사람은 의사의 전문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수적 성향인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우파가 좌파를 못 이겨. 이길 수가 사실 없어. 왜곡을 안 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자기 전문가로서의 자기 어떤 그거를 최소한 윤리적 기준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이 있는데 좌파는 맞아요. 좌파의 이익에 복무한다면 언론 필요 없고 의사 필요 없고 과학 필요 없어. 그냥 일단 거기에 다 맞춰. 그러니까 좌파적으로 이익이다라면은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도 막 해야 되고요. 해야 돼. 좌파적으로 불리하다라면은 이 당연히 해야 될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일들이 언론 측면에서도 제가 뭐 지금까지 수없이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라는 거 여기에 속해 있는 집단 이 단체들이에요, 이게요. 여기 뭐 대표적으로 그건 보시면은 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뭐 민변, 그다음에 뭐 민주언론시민연합 이게 민언연이죠. 그다음에 민언연의 지역 단체들이고 강원 민언연, 경남 민언연, 경기 민언연, 광주 민언연, 대전 충남 민언연 뭐 블라블라블라 나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개혁 시민연대 이거 언개련. 그다음에 언론 소비자 주권행동, 자유언론 실천재단 이거 빤하잖아요. 전국 미디어 센터 협의회 여기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이 추가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언론 노동조합. 그러네. 윤석열의 똥개가 아니라 민노총에 충견이 되고 싶다는 그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 언론 정보학회라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냥 좌파에 의해서 다 지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한국 여성 민우회, 한국 PD 연합회 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파 내에서는 소위 양심 선언이라는 게 나와요. 약간 만약에 보신데 네. 내가 어떤 전문가인데 여기가 어떤 정파적 입장을 해서 사실을 조금만 왜곡하면 양심 선언을 해버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맞아요. 전문가로서의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하니까. 근데 좌파 내에서 절대로 양심 선언이 안 나와. 이 사람은 좌파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의료가 필요하고 언론이 필요하고 나머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 선언은 항상 보수 쪽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수가 뭔가 부패한 줄 알아. 아니라니까. 좌파는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좌파인데 거기에 플러스 언론, 플러스 뭐 이런 자기의 어떤 전문 영역은 그거에 복무하는 종속 변수라서 그런 건데 그게 밖에서 볼 때는 오해하기 딱 좋은 것도 있어. 좌파는 양심 선언할 것 같으면 자살당해 얼마 있다가. 맞아.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댕저레스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언론 정부학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기획이사라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이 빨간 게 이게 정미정, 정준이 두 분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오네 저 여자가. 이걸로 한상혁 구속돼 있고 한상혁 구속은 안 됐고 그 심사위원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방통위 국과장이 구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점수를 바꾼 사람 중에 하나가 정미정 박사예요. 이 사람이 한국 언론 정보학회 있고. 이 사람이 이번에 재평기로 들어간 거구나. 이 단체가. 그렇죠. 그 언론 정보학회도 들어가 있죠. 거기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상 좌파의 일부라는 게 여기 보시면 민원연 있죠. 여기서 이 언론 개혁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의 보고서를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한국 기자협회도 이거 물론 뭐 기자협회 보호가 일종의 언론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자유언론 실천재단이라는 것도 있었죠. 자유언론 실천재단에 여기 보시면은 얘네 이 집단도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의 보도 자료를 이렇게 막 홍보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 사진을 보면은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방송기자협회 위원장, 뉴스타파 대표도 있어. 뉴스타파 대표, 미디어 오늘 대표, 그다음에 방송기술인협회 회장. 그다음에 언론시민연합 대표, 그다음에 언개련 대표, 다 이런 식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은 한겨레 출신이잖아요. 이 한겨레 기자죠 지금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언론노조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아투위가 저게 언제 건데 해직 언론인협의회가 왜 나와 지금?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해직된 언론인이 문제인데 이게. 그렇지.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정책 발표를 한답시고 2020년에 이거 한 게 있어요. 이 네 사람이 나오잖아요. 최성주 언계련 공동대표. 그다음에 김서준 교수는 KBS 이사를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저기 고대영 사장 해임안도 이제 그 해임 제청안도 냈던 분이죠. 근데 여기 민원연 정책위원장이에요. 그다음에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김동원 언론노조 전문위원. 그러니까 미디어 개혁 시민 네트워크라는 게 얼마나 좌파 이 중심의 어떤 그런 집단이냐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재평이라는 게 완전히 좌파에 의해서 사실상 완전히 장악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이버 뉴스를 보실 때에도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감안하시면서 여기에 과연 어떤 언론사가 어떻게 와 있는지 사실은 쟤네들도 조선일보나 아마 이런 애들 아마 쫓아내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야 아마.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너무 티나니까 아마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BN, 매일경제 요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뉴데일리랑 데일리안이 다행히 들어와 있는데 전체 언론사 전체 개수로 보면은 진짜 몇 개 안 돼요. 미디어올리나 오마이뉴스가 무슨 언론이야. 맞아요. 거기 더 탐사가 무슨 언론이야.